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이 영국 글래스고에 모였는데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총회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총회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총회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총회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우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제 인도를 포함해 전 세계 당사국 중 90%가 탄소 중립에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탄소 중립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존슨 총리는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만 더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이나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데 상당히 기여했지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와 관련해서 인도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2030년까지 대부분의 전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상당한 기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둘러싸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후 질서가 첫 발을 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총회에서 미국은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총회에 맞물려서 바이든 행정부가 메탄가스 감축과 관련한 규제 계획도 제시했다고요. 네, 미국 환경보호청 등 5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내 메탄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경보호청의 조치입니다. 석유가스 회사가 미국 내 유정시설 30만 곳에서 석 달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원유 부산물로 생기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뿜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낸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메탄가스 배출을 대폭 막는 이번 조치는 기준시설에 처음으로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쓰레기 매립지나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 시행까지 당국이 석유 업체 압박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약 10년 동안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됐는데요.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단기간 간담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또 지역 정세, 기후변화 대응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
상황과 관련해 두 정상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고 뒤에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따라가는 장면을 일본 NHK가 방영한 점에 비춰보면 정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약식 회담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실시된 총선 때문에 뒤늦게 영국에 간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의 공지태세를 부각하기 위해 급하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영국 글래스고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없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2일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헝가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볼 때 두 정상의 영국 내 체류 일정이 좀 어긋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부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유럽 순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지만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1대1로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를 지칭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가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들 행위자는 개발도상국의 비제 함정과 화석 연료 의존형 인프라로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대출을 통해서 개도국을 빚더미에 빠뜨린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곳곳에서 중국 견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 철각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선언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급망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날 14개국을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이들 동맹을 규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사일 경납고로 추정되는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건이 미국에서 나왔군요. 네,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을 진척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은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신장과 위먼 등 세 곳으로 보이는 핵미사일 경납고 추정지에서 건설 작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례 없는 핵 증강이라면서 미사일 경납고가 완전히 운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은 위먼 인근 사각지대에 12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미 과학자 연맹은 지난 7월에 신장 지역에서도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보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은 세 곳의 현장에서 모두 300개 정도의 경납고를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큰 규모로 경납고를 짓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 8월에 초고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중국의 잇단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죠?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도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에 접종을 해라,
승인을 했습니다. CDC 자문기구는 표결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 나이대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을 추인한 셈입니다. 다만 이 나이대 어린이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을 3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마치게 됩니다. 백신 접종률 속도가 정체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매일 직장에서 미접종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53명까지 올라가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